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하철 2호선 신논현역에서 내린 한 여자가 우산을 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내 삶이 바뀔지도 몰라. 부산을 떠난 게 후회되지 않게 박수민의 발걸음이 강남의 번화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32세, 부산에서 올라온 신입과의 선생님. 그녀의 가방 속에는 교과서와 함께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작은 꿈이 담겨 있었다. 서울의 이 도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선 곳이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번쩍이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그리웠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 학생, 잘 가르쳐야 해. 이력서에 적힌 교육 열정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지탱했다.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김태호의 아파트 앞에 섰다. 15층,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어질러진 거실, 소파 위에 쌓인 수학 문제집, 부엌 싱크대에 놓인 김치찌개 그릇. 태호는 50세, 중소기업 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호랍이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난 그녀는 태호와 아들 지훈의 삶에 큰 구멍을 남겼다. 여보, 미안해. 지훈이 잘 키울게. 태호는 매일 아침 빈 침대를 보며 속삭였다. 거실 선반에 놓인 아내의 사진, 미소 짓는 얼굴이 그를 탓하는 듯했다. 내가 지훈이를 더 챙겼어야 했나. 안녕하세요. 김지훈 학생. 수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부산 사투리가 살짝 묻어나는 음색이 집의 차가움을 녹였다. 지훈은 고3 수험생, 17세,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수능 준비로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숨긴 채 살았다.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웃었지만 밤에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떠났어? 태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여자의 목소리가 집에 울린 지 3년 만이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바꿀까? 그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떨렸다. 수미는 책상 앞에 앉아 지훈에게 물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답이 아니라 내 생각 과정이 궁금해. 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전 선생님들은 답만 외우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달랐다. 그냥 공식을 대입했어요. 지훈의 대답이 어색했지만 수미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 공식을 왜 썼는지 설명해 볼래?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문제집 위를 훑었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의 교육 철학,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자가 빛났다. 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아내가 지훈을 가르치던 때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 같아. 수업이 시작되자 집안 공기가 변했다. 지훈은 어색해했지만 수민의 질문이 그의 생각을 자극했다. 여기서 변수 x를 왜 이렇게 설정했지? y로 바꾸면 지훈이 머리를 극적였다. 아,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수민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맞아. 그래서 내 선택이 현명했어. 스스로 발견했잖아. 태호는 부엌 문틈으로 지훈의 표정이 풀리는 걸 봤다. 이 선생님, 특별해. 태호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다. 선생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지훈 학생도 마실래?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자연스러웠다. 태호는 수민의 눈빛에서 부산의 바다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선생님, 서울 생활 어때요? 부산에서 오셨다죠. 수민이 웃었다. 바빠요. 바다 생각나지만 지훈 학생 같은 아이 가르치는 게 좋아요. 지훈이 똑똑하지 않아요라고 중얼거렸지만 수민이 아니, 내 생각이 깊어. 그게 재능이야 라고 했다. 태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업은 2시간 이어졌다. 수민의 격려가 이어졌다. 잘했어. 지훈아. 내가 이해한 게 중요해.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업 끝. 수민이 가방을 챙겼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지훈 학생, 고마웠어. 지훈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태호가 현관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가세요.
비 오니 우산 챙기고라고 했다. 수민이 감사해요라고 웃었다. 문이 닫혔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이 온기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지훈이 방에서 아빠, 선생님 괜찮으신가 봐라고 말했다. 태호가 응,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답했다. 비가 그친 창밖, 별이 빛났다. 수민은 지하철에서 일기를 썼다. 첫 수업, 지훈 학생의 눈빛, 내 어린 시절 같아. 태호 씨의 외로운 눈빛도 도와주고 싶어. 태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태호는 지훈의 방을 들여다봤다. 아들아, 아빠가 지켜줄게.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다. 과외가 시작된 지 한 달, 매주 목요일 저녁, 수민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지훈의 성적은 조금씩 올랐다. 선생님, 이 문제 풀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와, 완벽해. 왜 이렇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래? 지훈이 열심히 설명했다. 태호는 부엌에서 듣고 미소 지었다. 지훈이가 변했어. 집안 공기가 따뜻해졌다. 어느 추석 전날, 집은 송편 냄새로 가득 찼다. 태호가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지만 송편 빚기가 서툴렀다. 지훈이 웃으며 도왔다. 아빠, 이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문이 열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손에 약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부산집에서 만든 거예요. 태호가 감동했다. 선생님, 이런 걸 고마워요. 같이 빚을까요? 수민이 웃었다. 좋아요. 할머니 방식으로요. 부산의 추석. 할머니와 송편 빚던 기억이 떠올랐다. 수민아, 손재주 좋아야지.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업 중 지훈이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선생님,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부엌에서 칼질을 멈췄다. 추석의 따뜻함 속 아내의 빈자리가 아팠다. 수민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나도 엄마 없이 자랐어. 할머니가 키워주셨지만 그 빈자리는 컸지. 눈물이 고였다. 부산의 바닷가, 어린 수민이 울며 엄마에게 말하던 날, 엄마, 나 잘 지내. 지훈이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년 엄마 생신에 바다에 갔어. 내 엄마도 내 곁에 있어. 태호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민 씨, 지훈이를 이해해줘. 세 사람의 상처가 겹쳐지며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지훈이 속삭였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송편 빚으면서 웃으실 텐데. 수민이 위로했다. 지훈아, 내 아빠는 대단한 분이야. 매일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셔. 그리고 나도 있잖아. 함께라면 덜 외로울 거야.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태호가 송편을 가져왔다. 선생님, 같이 드실래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맛있네요. 수민의 말에 지훈이 웃었다. 아빠가 빚었어요. 엉망이지만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태호는 수민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이야. 부산의 바다 같은 그녀의 눈빛이 태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지훈이 학원에 간 후 태호가 차를 타왔다. 고마워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집이 살아났어요. 대화가 깊어졌다. 태호가 말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추석이 따뜻했어요. 수민이 답했다. 저도 서울로 온 게 이런 만남 때문일지도 몰라요. 태호의 손이 수민의 손등에 스쳤다. 시간이 멈췄다. 부드러운 입맞춤이 시작됐다. 수민 씨. 태호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들은 안방으로 향했다.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밤, 창밖 추석달이 빛났다. 다음 아침, 태호는 후회와 기쁨이 뒤섞였다. 회사에서 수민의 향기가 떠올랐다. 그 밤, 꿈 같았어. 수민은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 잘못된 걸까? 하지만 진심이야.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 민수에게 말했다. 집이 재미있어졌어. 선생님 덕분. 민수가 너 선생님 좋아하냐? 라고 장난쳤다. 지훈이 그냥
좋은 분이야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이 드러날 조짐이 보였다. 태호는 점심시간에 메시지 보냈다. 어제 행복했어요. 수민의 답. 나도요. 하지만 조심해요. 따뜻함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태호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 탓했다. 이게 괜찮은 걸까? 지훈이가 알면.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수민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지훈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들아, 미안해. 불안이 피어올랐다. 회사 동료가 태호씨, 요즘 피부 좋아졌네 라고 장난쳤다. 태호가 그냥 집이 밝아졌어요 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소문나면 어쩌지 걱정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과외 날 일찍 도착해 거실을 정리했다. 지훈 학생, 오늘 수학부터 할까요? 목소리가 밝았지만 손이 떨렸다. 태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나왔다. 선생님, 오셨어요. 시선이 마주쳤고 둘 다 피했다. 태호씨, 어제. 수민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호가 커피 드세요라고 하며 잔을 내밀었다. 손이 스치자 둘 다 굳었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펜을 쥐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어젯밤 부엌에서 들은 속삭임. 아빠 목소리가 이상했어. 수업 중 수민이 이 공식 왜 썼어? 라고 물었을 때 지훈이 그냥 외웠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수민이 피곤해? 라고 물었다. 지훈이 아니에요라고 하며 창밖을 봤다. 선생님, 왜 집에 늦게 나가? 마음이 복잡했다. 태호는 부엌 문틈으로 지훈의 딱딱한 표정을 봤다. 눈치챈 건가? 수업 끝. 지훈은 학원 가는 길에 친구 채팅방에 집 분위기 이상해라고 썼다. 친구 민수가 사춘기 아니야 라고 답했다. 지훈이 아빠가 웃으시네. 이상하게라고 썼다. 집에 돌아온 태호가 수업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그냥이라는 대답뿐. 저녁에 학교 어때? 라고 물었지만 지훈은 스마트폰만 봤다. 바빠요. 태호는 밤에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다. 지훈이가 이상했어요. 우리 때문? 수민의 답.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까요? 태호가 한숨 쉬었다. 이 감정이 지훈이를 아프게 하나. 수민은 학원에서 생각했다. 내가 선을 넘었어. 지훈은 학교에서 민수에게 집이 이상해라고 말했다. 민수가 아빠 새 여친 이라고 장난쳤다. 지훈이 모르겠어라고 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엄마가 계시면 이라고 생각했다. 태호는 회사에서 수민 씨를 포기해야 하나 라고 고민했다. 수민이 전화했다. 태호 씨, 이야기 나눠요. 지훈이 때문에. 태호가 카페에서라고 답했다.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훈의 변화가 뚜렷해졌다. 수업 중 수민이 지훈아, 이 문제 재미있지?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 알아요. 그냥 풀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수민이 천천히 해라고 웃었지만 속으로 불안했다. 지훈이가 날 피하는 거야. 지훈은 창밖을 보며 어제 밤 들은 소리를 떠올렸다. 수민 씨, 우리. 아빠의 목소리였다. 화장실 가다 멈춰 섰던 기억. 아빠가 선생님 이름 부른다고. 부엌에 두 머그잔, 하나는 낯선 하얀색. 저녁 식사에서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피곤해요. 문이 쾅 닫혔다. 태호는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태호야, 지훈이 잘 키워라고 했던 날, 지훈이 복도에서 울었다. 엄마, 가지마. 태호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됐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아기 지훈을 안은 엄마.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난데 눈물이 고였다. 페이스북에 가족이란 뭐야? 라고 올렸다. 친구들 댓글이 달렸다. 왜 그래? 이야기에 지훈은 답하지 않고 지웠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엄마가 지훈아, 아빠 믿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나 혼자 외로워. 학교에서 지훈은 멍했다. 선생님이 집중해 라고 했지만 네 라고만 답했다. 점심시간, 민수가 너 요즘 왜 그래?
선생님 때문이라고 물었다. 지훈이 집이 이상해라고 털어놓았다. 민수가 아빠 새 여친, 내 집도 그랬어라고 했다. 지훈이 그게 선생님이라고 화냈다. 수미는 집에서 일기를 썼다. 지훈 학생의 눈빛이 날 원망해. 태호 씨와의 밤, 후회돼. 하지만 그리워. 부산의 추석, 할머니와 보낸 기억. 수민아, 내 엄마는 내 곁에 있어. 나도 지훈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 태호는 수민에게 전화했다. 지훈이가 이상해요. 우리 때문인가? 수민이 멈춰야 할까요? 라고 울었다. 태호가 아니,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지훈은 방에서 엄마, 집 지켜줘라고 중얼거렸다. 동네 소문이 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들이 김 사장 집, 젊은 선생님 늦게 나가던데, 호라비 집에 라고 수근거렸다. 태호가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이 귀에 들어가면 회사 동료가 태호 씨,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새 사람이라고 물었다. 태호가 아니에요라고 넘겼지만 한국에서 이런 소문. 걱정했다. 수미는 마트에서 시선을 느꼈다. 저 집 선생님, 밤늦게 친구에게 전화했다. 언니, 학생 아빠랑 가까워졌는데 소문이. 친구가 한국은 눈치 봐야 해. 평판 조심해라고 했다. 수민이 창밖 비를 보며 울었다. 내 자부심이 깨져. 태호가 메시지 보냈다. 수업 후 이야기해요. 소문 들었어요. 수민의 답. 지훈이 앞에서 조심해요. 지훈은 태호의 핸드폰을 보고 아빠, 왜 선생님한테? 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선생님, 그냥 선생님 맞아요? 라고 물었다. 태호가 물론이지라고 더듬거렸다. 지훈이 요즘 자주 오시네라고 했다. 태호의 가슴이 덜컹했다. 이웃 모임에서 관리인이 김 사장님, 손님 자주 오시던데라고 장난쳤다. 수미는 학원 동료에게 선을 넘었어라고 털어놓았다. 동료가 소문나면 과외자리 위험해라고 했다. 지훈은 학교에서 소문을 들었다. 너 집 소문났대. 과외 선생님이 아빠랑. 지훈이 그게 뭐야? 라고 소리쳤다. 익명 게시물. 15층 김 사장 집. 젊은 선생님. 지훈의 손이 떨렸다. 집에서 태호에게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었다. 태호가 오해하라고 했지만 지훈이 엄마가 계시면 이런 소문 없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갔다. 태호가 수민에게 전화했다. 소문이 퍼졌어요. 지훈이가. 수민이 멈춰야 할까요? 라고 울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의 사랑을 짓눌렀다. 금요일 밤 지훈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 스트레스 풀자. 소주 잔이 돌고 EDM이 쿵쾅거렸다. 지훈의 마음은 집에 있었다. 아빠는 다른 사람 생각만 해. 민수가 너 아빠 새 여친 생겼대. 라고 장난쳤다. 지훈이 그만해. 라고 화냈다. 소주를 연거푸 마셨다.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선이 부딪혔다. 왜 소란 피워? 지훈이 너나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 말다툼이 커졌고 경찰이 왔다. 지훈은 손목을 잡힌 채 끌려갔다. 태호는 제주 출장에서 전화 받았다. 지훈이가. 클럽에서. 손이 떨렸다. 수민 씨, 가봐주세요. 수민은 비를 뚫고 이태원 경찰서로 달려갔다. 지훈은 벽에 기대 울고 있었다. 선생님, 왜 왔어요? 수민이 포옹했다. 내가 필요하니까. 경찰이 보호자분? 이라고 물었다. 수민이 과외 선생님이지만 가족처럼요라고 했다. 학생이 술 마시고 소란 피웠어요. 수민이. 지훈은 착한 아이예요. 엄마 없이 힘들었을 뿐. 이라고 변호했다. 서류 작업 중. 지훈이. 선생님, 아빠랑 진짜예요? 라고 물었다. 수민의 침묵이 답이었다. 지훈아, 미안해. 우리 사랑해. 지훈이. 엄마 자리를. 라고 흐느꼈다. 자정에 풀려난 그들은 택시 안에서 침묵했다. 집에서 지훈이 고마워요. 하지만 아프네요라고 말했다. 수민이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지훈은 방으로 갔다. 태호가 전화했다. 수민 씨, 고마워. 지훈이 괜찮아. 수민이. 우리
끝날지도 몰라요라고 울었다. 지우는 엄마 사진을 보며 아빠, 왜 나 버려? 라고 울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그만 와주세요. 수미는 현관에서 무너졌다. 내가 지훈이를 아프게 했어. 태호의 전화. 수민 씨, 미안해. 내가 망쳤어. 수민이 소문도, 클럽도 내 탓이에요라고 울었다. 지훈의 성적이 떨어졌다. 담임이 태호에게 지훈이가 무기력해요. 집에 문제 있나요? 라고 물었다. 태호가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속으로 무너졌다. 지우는 문제집을 보며 눈물 흘렸다. 선생님 없으면 공부도 안 돼. 수미는 학원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떠나야 해라고 생각했다. 태호에게 메시지 보냈다. 마지막 수업 후 이야기예요. 지우는 민수에게 집이 깨질 것 같아라고 털어놓았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였다.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 동네 소문, 경찰서의 그 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마지막 과외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훈이를 위해 떠나야 해. 부산에서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수민아, 아이들 마음을 지켜줘라고 했던 말. 할머니, 제가 선을 넘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가방에 교재를 챙기며 태호에게 메시지 보냈다. 태호 씨,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호의 답장. 수민 씨,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차가웠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창밖을 향했다. 태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수민이 말했다. 지훈 학생, 태호 씨, 오늘로 제 수업이 끝이에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 왜요?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훈이가 불편해하는 거 알아. 소문도, 클럽 일도, 내 탓이야. 태호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수민 씨, 그럴 수 없어요. 지훈이를 위해, 우리를 위해.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태호 씨, 지훈이의 마음이 먼저예요. 제가 떠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다. 수민은 평소처럼 가르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아, 이 문제 기억해. 내가 잘할 거야. 이 공식, 내가 좋아했잖아.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쥐었다. 네, 선생님. 그의 손이 떨렸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내가 다 망쳤어. 수민이 문제를 설명하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었다. 지훈아, 내가 이해한 게 중요해. 항상 스스로 생각해. 지훈이 속삭였다. 선생님, 미안해요. 그 말에 수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수업이 끝났다. 수민은 교재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책은 내 거야. 잘 공부해. 수능 꼭 잘 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가 다가왔다. 수민 씨,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수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호 씨, 좋은 추억이었어요. 지훈이를 위해. 이게 맞아요. 현관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지훈 학생, 자랑스러워. 태호 씨,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다. 집은 고요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세과의 선생님이 왔다. 40대 남자, 딱딱한 목소리로 문제 풀어. 답 외워라고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펜을 움직였지만 집중이 안 됐다. 선생님. 아니, 이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야. 태호는 회사에서 전화로 새 선생님의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학생이 집중을 안 해요라는 답만 들었다. 밤마다 태호는 불면에 시달렸다. 수민 씨, 지금 뭐 하실까? 소파에 앉아 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지우는 방에서 수민의 교재를 펼쳤다. 선생님 미소. 그리워. 페이지에 눈물이 떨어졌다. 태호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수민을 떠올렸다. 내가 그녀를 놓쳤어. 동료가 태호 씨, 요즘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이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니에요라고만 했다. 지우는 학교에서 민수에게 새 선생님 별로야.
수민 선생님이 라고 말했다. 민수가 너 선생님 좋아했었지? 라고 장난쳤다. 지훈이 그냥 공부 잘 가르쳤어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은 텅 빈 껍데기가 됐다. 수민은 부산의 바닷가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빈자리가 점점 커졌다. 태호는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이야기할까? 대답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훈은 성적표를 들고 방에 앉아 있었다. 모의고사 점수가 또 떨어졌다. 내가 선생님을 쫓아냈어. 그는 엄마 사진을 꺼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은 날 도와줬는데. 경찰서에서 수민이 포옹하며 내가 필요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행복해 보였어. 내가 엄마 자리를 두려워했나? 그는 태호에게 갔다. 아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실 소파, 지훈이 말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수민 선생님 쫓아낸 게 엄마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소문도, 클럽도 제 탓이에요. 태호의 눈이 커졌다. 지훈아, 아빠도 미안해. 내 마음 몰랐어. 그는 지훈을 안았다. 아빠가 수민 씨 좋아해. 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포기할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태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훈아, 정말 괜찮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찾아가고 싶어요. 다음 날 지훈은 수민의 학원을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 작은 학원 간판에 박수민 수학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내가 용서받을까? 안으로 들어가자 수민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이 공식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했지. 지훈은 그 목소리에 가슴이 저렸다. 수업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선생님. 수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훈 학생, 여긴 웬일이야.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서 때 고마웠고 성적 떨어진 것도 제 탓이에요. 수민이 눈물을 참았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지훈이 용기를 냈다. 선생님, 아빠랑 당당히 하세요. 숨기지 말고. 그리고 수능 끝나면 셋이 삼겹살 먹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정말. 지훈이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다시 와주세요. 수민은 태호에게 전화했다. 태호 씨, 지훈이가 날 찾아왔어요. 태호가 정말 지훈이가 뭐래요? 라고 물었다. 수민이 다시 와달래요. 우리 괜찮을까요? 라고 울었다. 태호가 수민 씨, 올게요. 우리 셋 이야기해요라고 했다. 그날 저녁 수민이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태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수민 씨, 고마워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지훈이 선생님, 다시 가르쳐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다. 수민이 웃었다. 좋아, 지훈아. 같이 수능 준비하자. 수업이 재개됐다. 지훈의 성적이 올랐다. 태호는 회사에서 동료에게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라고 말했다. 동료가 좋은 소식이네. 새 여친, 이라고 장난쳤다. 태호가 아니, 가족이에요라고 웃었다. 지훈은 학교에서 민수에게 선생님 돌아왔어. 집이 따뜻해라고 말했다. 민수가 너 이제 사춘기 끝난 거 아냐? 라고 놀렸다. 지훈이 아니, 시작이야 라고 웃었다. 수민은 학원에서 일기를 썼다. 지훈 학생의 미소, 태호 씨의 손길. 이게 가족인가? 부산의 바다보다 따뜻해. 태호와 수민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수민 씨, 지훈이가 받아줘서 다행이에요. 수민이 태호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지훈이를 위해 태호가 손을 잡았다. 약속해요.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방에서 수민의 교재를 펼쳤다. 수능, 꼭 붙을게요. 창밖 별이 반짝였다. 수능 전날, 강남의 작은 삼겹살집. 셋이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웠다.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다. 수민이 고기를 지훈의 접시에 놓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일 수능 잘 볼 거지? 내가 자랑스러워. 지훈이 웃었다. 엄마 맛은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태호가 미소 지었다. 수민 씨, 이게 가족 같아요. 수민의 눈이 촉촉해졌다. 태호 씨, 지훈 학생, 저도 그래요. 삼겹살 집은 시끌벅적했다. 옆 테이블의 학생들이 수능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지훈이 선생님, 수능 끝나면 뭐 할 건지 생각해봤어요? 라고 물었다. 수민이 부산 바다 보러 갈까? 라고 장난쳤다. 지훈이 그럼 셋이 가요. 라고 했다. 태호가 좋아. 약속이다라고 웃었다. 테이블 아래 태호와 수민의 손이 스쳤다. 수민 씨, 우리 영원히.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를 위해 천천히.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강남 거리를 걸었다. 수능 전날의 서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 지훈이 아빠,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태호와 수민이 놀라 서로를 봤다. 수민이 지훈아, 나도라고 속삭였다. 태호가 아들아, 아빠도라고 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태호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여보, 지훈이가 잘 자랐어. 수민 씨가 우리를 구해줬어. 수민은 일기에 썼다. 부산에서 꿈꿨던 가족, 여기서 찾았어. 지훈은 방에서 교재를 펼쳤다. 엄마, 선생님, 아빠, 내일 잘 볼게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새 시작이었다. 어른의 사랑은 자식의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걸 지훈은 일찍 배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땠나요? 가족의 의미, 다시 생각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you.